안녕하세요, 김인숙입니다.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시리즈 3탄, 오늘은 벤치마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혹시 참고할 만한 다른 콘텐츠를 살펴보시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하고 싶었던 일들은 항상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분석하고 참고할 만한 것들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절에도 파워 블로거들을 하나하나 다 뒤져서 정말 밤새도록 그들의 글을 몽땅 다 읽었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에도 유튜버 분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뽑아냈더라고요. 저는 저처럼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내 머릿속에서 모든 콘텐츠가 다 나오지만 사실은 잘 되는 콘텐츠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들은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희가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잘 보고 그걸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베끼면 안 되죠. 그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분석해서 해볼 만한 것들은 내가 잘 참고해서 나의 스타일로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유튜버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버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세요. 유독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들이 어떤 주제를 주로 다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기계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를 파악할 수도 있고, 제가 브이로그를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직업에 관련된 일상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도 알 수 있었어요. 직장인 브이로그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포인트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창업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의 조회수만 보고도 어떤 영상을 더 선호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의 트렌드를 보고 그 중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상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발견한 콘텐츠가 바로 마케터라는 키워드였어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마케터라는 직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콘텐츠 중에 제가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에 관련된 노하우. 어느 정도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내가 쌓은 유튜브에 대한 노하우를 밝히는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거는 돈과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제가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 이런 내용들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나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사람의 콘텐츠를 살펴봄으로써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참고할 만한 것들 한쪽에 적어 놓으시고 내가 콘텐츠를 기획할 때 한번 살펴보시면 영감을 얻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잘 나가는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제가 다루는 주제와 유사한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의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를 파악을 하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군, 내 콘텐츠에 반영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인기 있는 이 콘텐츠에 댓글을 달리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의외로 댓글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수년간 트렌드를 파악하는 하나의 습관이기도 한데요. 뉴스 기사를 볼 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만 보지 않고 댓글을 정말 하나하나 정독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글인데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다양한 시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콘텐츠를 찾고 댓글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유독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매사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게 누적이 되면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독자를 살피는 겁니다.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타겟이거든요.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제 영상을 10대도 좋아할 수 있고 20대도 좋아할 수 있고 30대도 좋아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나와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을 제가 벤치마킹 하라고 했잖아요.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이제 프로필에 사진이 있는 분들은 보통 본인들도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고 나는 대학생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구나. 그러면 나는 대상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보다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콘텐츠를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을 저희는 찾는 거니까요. 자, 제가 이 세 가지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내 컨텐츠를 좋아해 줄 것이냐를 파악하는데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참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 타겟 독자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뒤에 그 소재와 그 컨셉과 그 맥락을 가지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거를 고민하는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남의 걸 많이 보고 베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오면 절대 안 되죠. 반응이 유독 좋은 콘텐츠 특징도 보고 그 댓글을 봐서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까지 파악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